안녕하세요. 유튜브 가까운 회계사 안비서로 활동하고 있는 안태인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고납부가 아닌 부가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부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재미난 세무쟁점 히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부 의무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의 합산 금액이 각각의 공제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 부과고지되는데요. 공제되는 금액이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3억 원이 추가돼서 9억 원이 공제되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5억 원 또는 80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이제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종합합산세액과 별도 합산세액으로 구성됩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세액과 별도 합산세액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가세 구분 지방세법 제106조에서 가져온 개념인데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가세 대상이 종합합산가세대상, 별도합산가세대상, 분리가세대상으로 나뉘는데, 별도합산세액은 별도로 이제 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공당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을 별도로 합산하기 위해 구분지어둔 것이고, 분리가세 대상은 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들로서 분리가세 목적으로 구분지어둔 것입니다. 그 외 종합가세 대상은 그 외 토지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 가세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렇다면 어떤 로직에 따라서 세액이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나 토지나 모두 공시가격에서 출발해서 위에서 얘기한 공제 금액들을 차감을 하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 나온 금액이 과세 표준으로 산정됩니다. 거기에 이제 세율이 곱해져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건데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억울할 수 있겠죠.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고 세금이 이중으로 과세되니까 억울한 감정이 되더라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위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낸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에 그걸 공제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죠. 공제할 재산세 계산 내역이 조금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재밌는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면은 이제 재산세 가세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재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분모로 가고요. 종부세 가세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에서 처음에 얘기 드렸던 종부세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재산세 공시가격 비율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곱해서 나온 금액을 분자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비율을 실제로 발생한 재산세에다가 곱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공제한 재산세액이라고 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거 느끼셨나요? 네, 바로 분모에서는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한 번만 곱했습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한 번만 곱한 셈이죠. 그런데 분자에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두 번이 고려된 건데요. 재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고려됐고, 또 하나는 종부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고려가 됐습니다.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1보다 다 작아요. 분모는 한 번만 고려했고 분자는 거의 두 번을 고려했죠. 그러면은 공제할 재산세액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할 재산세액이 작아지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납부한 재산세는 이만큼인데
공제하는 재산세는 이만큼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두 번 가세가 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2015년에 공제할 재산세 계산의 이제 분자랑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 법령에서는 뚜렷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관련된 이제 법원성이 없는 별지 서식에서 공명시작 가액 비율을 두 번 고려하도록 산식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중 가세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2012년에 법원에 갔고 결국 2015년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받아져서 종부세는 당시에 환급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일일까요? 과세 관청에서는 기획재정부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행령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두 번 고려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법령에 뚜렷한 산식이 없었는데 이제 2016년부터는 뚜렷한 산식을 박아버린 거죠. 근데 그 산식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두 번 고려하도록 해가지고 기존의 가세관청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환급을 해줄게. 다만 16년부터는 다시 두 번 고려해서 공제재산세액을 줄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부당함을 느껴가지고 다시 판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송의 일단 내용이 뭔지 소개를 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이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제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는데요. 이 시행령이 법이 위임한 범위를 과하게 넘어서서 이중과세 문제를 지금 만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듣기로는 2심까지는 승소를 하였고요. 지금 이제 현재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시청이 되셨나요? 재미있으셔야 될 텐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미소로 활동하고 있는 안테네 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